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그 트럼프 당선자가 빠른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인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번에 그 빠른 인선 가운데 뭐 무난하다 하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리하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치과에 가는데 치과에 갈 때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가는데 어떤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다 하면은 무난한 뭐 예를 들어 국무장관 지명자 같은 사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건 신경치료를 받는 것과 좀 심각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마취를 하지 않고 신경치료를 받는 것과 같은 인선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이 됐는데, 그 사람이 한때 이제 이혼할 때 뭐 위자료 같은 거 주기 싫어서 그랬다고들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본인의 뇌를 벌레가 갉아먹었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니까 뭐 위자료를 많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벌레가 전염될 수도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뉴욕 포스트 타블로이드 신문마저도 사설에서 아무래도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 뇌를 갉아먹었다는 그 벌레가 마랄라고로 전염된 게 아닌가, 이런 사설까지 실었거든요. 공은 연방 상원에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좀 흘러가 보겠습니다. 우선 아주 빠른 그 인선의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11월 5일에 끝나서 뭐 그날 결정이 됐죠. 5일 밤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16일입니다. 열 하루가 지나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잘 안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어제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데, 두 명의 친구와 저녁을 먹는데 그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저에게 그 선거를 치르기 직전에 제가 그 유튜브 썸네일에 미세한 차이로 해리스 우세, 이렇게 썸네일 썼던 것을, 그게 굉장히 아쉬웠다.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저를 잘 아는 친구이긴 하지만 그냥 사실과 다르게 해리스에게 유리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그 같은 썸네일을 낸 것이 아쉽다는 식이어서, 제가 그렇지는 않은데 내가 그때 잘 몰랐다, 이렇게 선거 결과가 이 정도로 예측하지 못하는 쪽으로 나올 줄 몰랐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자기가 얘기를 해본 사람들은 선거 전에 트럼프가 된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말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maybe 그 친구 주변에 전부 이제 트럼프 그 후보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주변에도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는 트럼프 같은 사람을 어떻게 찍을 수가 있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당선되고 나니까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나도 공화당을 지지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선거 전에 얘기했었던 것과 선거 후에 입장을 바꿔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 친구 주변 사람들처럼 선거 전에 그렇게 본인의 뜻을 밝힌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한 건 물론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요즘에 뭐 굉장히 많은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가가 아니잖아요. 선거 전문가 예측가가 아니고,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던 건, 많은 사람들이 예상이 다 틀렸던 거죠. 저는 그 예상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튼 예측가는 아니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지금 선거가 끝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열흘쯤 지나니까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아,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 지금 노동계층에서 굉장히 많은 민주당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 뚜렷하게 알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통계를 보는 순간에, 버락 오바마가 처음에 당선될 때
연 수입이 5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의 64%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바마인데도 불구하고 4년 뒤에 재선을 치를 때는 연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의 60%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사람 약 49%가 트럼프에게 투표했고 약 48%가 해리스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이 있겠죠. 그럼 왜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왜 돈을 적게 벌어요? 여기에 이제 또 많은 여러분들이 듣기 불편해 하시는 교육이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젊은 남성들, 요즘은 아주 말초적이 돼서 포르노 좋아하고 격투기 좋아한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주 그 폭력적인 거 좋아하고 뭐 인종차별적인 것도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않아?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5만 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제가 안 그러려고 해도 또 여러분들의 성질을 건드리게 되네요. 많은 분들의 성질을.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노동계층에서 연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이 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온 게 5년, 6년이 아니라 2000년대 초부터 적어도 시작된 거구나. 그러니까 오바마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 2008년, 2012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오게 됐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바마도 뭐 지금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네. 정치인들의 좋은 점은 정치를 할 때는 그 공공 서비스다에서 아주 깨끗하게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벌겠죠. 여기저기 무슨 투자도 하고 또 책도 쓰잖아요. 연설료도 많이 받고 그 정치인을 끝나고 나서 돈을 버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무튼 미국의 노동계층이 제일 많겠죠. 전반적으로 5만 달러 미만 버는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과거에는 민주당을 많이 찍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후보에게 먼저 찍었다는 것을 저도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걸 직감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 지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이 실현된 게 이번 선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X를 포함해서 많은 가짜를 생산해내는 곳이 일반 전통적인 매체를 이겨버렸습니다. 완전히 잡아먹었습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부터 취임하면서 계속 본인에게 잘못된 것은 다 가짜 매체라고 하고 언론이 국민의 적이라고 하고 그리고는 조 로건 같은 사람이 왜 닐 영 같은 사람, Both Sides Now를 부른 조니 미첼 같은 사람이 저 사람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내 노래가 나가면 안 돼 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스포티파이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 로건 같은 사람 트럼프와 인터뷰를 하고 트럼프를 딱 선거 전날 지지를 한다던가 저는 일론 머스크의 기업이 엄청나게 이번에 가치가 뛰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 거짓을 퍼뜨리는 CEO가 오랫동안 그 회사를 정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는 의심이 듭니다. 보통 어디까지는 성장하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또 지형이 바뀌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일론 머스크가 뭐 꼭 돈을 100만 달러 나눠줬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X를 포함한 많은 그리고 이제 팟캐스터들 그런 지형이 바뀌었다. 노동계층의 불만과 그리고 예전에는 왜 노동계층이 우리랑 같이 놀더니 헐리우드 뭐 배우들이랑 같이 놀아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언론 지형이 바뀐 거. 여기서 많은 것들이 이번 선거의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열흘쯤 되니까 냉정하게 그랬구나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앞으로는 일일이 사람에 따라서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모든 것은 공직자는 또 최고 직위에 있는 사람은 정직성이라는 게 미국의 너무 오랜 전통이었고 미국이 그 정직성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우수해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거짓을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도 팩트 체크도 많이 하고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럼 더 많은 거짓을 퍼뜨렸고 그랬는데 이건 마음을 바꿔야지 되겠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에 일일이 답변도 할 수 없겠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더 큰 비전을 갖고 가는 게 맞는구나. 무슨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모든 그룹이나 저 같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 다시는 안 그러리라 뭐 다짐해 놓고 그리고는 또 인선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선이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지 젊고 좋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화당조차 이거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인선을 보면서 그냥 또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딜레마입니다. 아무튼 인선의 속도가 무척 빨랐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무척 빨리 장관 지명자, 장관급 사람의 지명 이런 사람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너무 철저히 준비를 했거나 아니면 내키는 대로 하거나 일단 질러보거나 그럼 이번에는 어떤 케이스였을까요? 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선거하기 그 전날 그 선거 당일도 제 친구가 얘기를 한 것처럼 미세한 차이로 해리스 여론조사 우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538, 네이 실버, 이코노미스트 다 그 며칠 전까지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하다가 며칠 전부터 선거하기 며칠 전부터 바뀌어서 50대 50 하다가 다 또 위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가 보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믿었는데 이게 예측과 전혀 달랐잖아요. 이번에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 같은 인선이 나왔거나 충성심만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그냥 일단 던져보거나 아니면 충성심만 봤으니까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었거나 그런데 저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트럼프가 앞서갈 때나 해리스가 앞서갈 때나 결국은 그날 밖에 나와서 누구의 지지자가 누구에게 많이 찍느냐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유권자에게 달렸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것을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몇몇 사람들 이렇게 인선한 것을 보면은 전문가들이 이거 그냥 겉필링으로 직감으로 한 것 같아 하는 말씀 정도는 전해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운전대를 잡고 있고 옆에서는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타고 있네요. 이 JD 벤스라는 부통령 후보가 아니라 이제 부통령 당선자죠. 트럼프 당선인보다 이제는 더 마가의 기수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모시는 것 같잖아요. 뒷좌석에 운전기사의 대각선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스죠. 보스인데 보스가 생각할 때는 보스 자리에도 핸들이 있죠. 일론 머스크가 웃으면서 두 사람이 앞좌석에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So 큐트하다. 아니 트럼프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은 뭐 완전히 트럼프의 뜻인가? 누군가가 조정을 지금 또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치과에 갔었을 때 무서워 어떡하지 아플 거야 했는데 어머 생각보다 안 아프네 라고 생각하는 인선이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의 연방 상원의원 그 마이크 월트 국가안보보좌관 뭐 전문가들이니까 다행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네 사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방송에서 정규 방송에서 못다 말씀드린 그런 것들 그러나 그 안에 핵심이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 지명자, 그리고 털시 게벌드는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이 털시 게벌드에 대해서는 종교 무슨 뭐 사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시사만평 하나 보시면 두 사람이 갑니다. 야 이제 시작됐네 라고 하는데 무슨 아무튼 미국 연방정부
해체 디파트먼트라고 돼 있네요. 연방 정부를 해체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니까 교육부 former 전 교육부의 사이트는 이쪽으로 가고 전 법무부의 사이트는 이쪽으로, 전 환경보호청의 사이트는 저쪽으로. 이제 이게 해체가 시작됐다는 시사만평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그 당선인이 첫 번째 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워싱턴에 썩은 물을 싹 다 뽑아버린다고 했잖아요. 스왑프. 해서 그걸 다 뽑아버리는데, 그 썩은 물을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새로운 내각을 구성을 하는 거네. 이런 시사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명자들, 그 중요한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정부 부처를 개혁한다는 이름으로 혼돈을 시키려는 혼돈의 대리인들이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부터 볼까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13개 기관 약 8만 명을 2억 달러 그 예산으로 좌지우지할 사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다 관장합니다. 전혀 의료 분야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의료 무슨 학위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케네디 가문에 태어날 때부터 돈 많이 갖고 태어난, 그리고 왠지 어느 때부터 음모론에 침취한 사람, 젊었을 때는 마약 중독으로 많은 그래도 감옥살이 같은 건 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점은 이 사람은 가공식품 같은 거 싫어하고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아파서 이미 치료받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 같은 거 안 먹고 식품의약국도 거기 들어있으니까요. 질병통제국도 보건복지부 산하고 그리고 전국 보건연구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방의학을 할 수 있다는 거, 가공식품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주 좋죠. 그러나 너무너무 극단적인 음모론을 많이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보건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공공건강이 이거 사이비 과학이 되는가? 공공건강이 사이비 과학이 되는가?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를 강하게 지지하는 뉴욕 포스트 도 반대를 했는데 2023년도 그때는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기 전에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였죠. 그러니까 뉴욕 포스트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지금 그 뉴욕 포스트가 뉴욕 포스트도 믿거나 말거나 하는 타블로이드 신문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루퍼트 머덕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도 루퍼트 머덕의 하나의 가지인 이 뉴욕 포스트에서 이런 사설을 실었다는 것은 뭔가가 이게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냐면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X에서 속기 쉬운 그 음모론, 여기에 빠져 있는 그런 목마른 군중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지만 때때로 이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가 하는 말이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인터뷰를 할 때 저 사람은 참 여러 면에서 미쳤다.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 그냥 not on a lot of fronts. 많은 데서 다 미쳤다. 이렇게 하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문장에 보면 벌레가 자기 뇌를 갉아먹었다고 하면서 그 벌레가 전염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의 그 벌레가 지금 말할락으로 들어간 것 아니야? 이게 뉴욕 포스트의 얘기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예방한다던가 깨끗한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백신이잖아요. 사실 백신이 미국에서는 참 연방정부, 주정부 이런 여러 가지가 미국이 막 얽혀 있어서 문제인데 백신 자체를 연방정부가 총괄하진 않습니다. 주정부가 알아서 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연방정부가 코비드-19 이런 때는 이제 딱 껴 들어가고 이런 연방정부의 역할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코비드-19는 물론이고 그건 인종적으로도 어떠한 음모론을 냈지만 일반 그 백신이 자폐증이다 하면은 아이를 낳으면 홍역이라든가 소아마비가 왜 없어졌습니까? 백신이 있어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말을 믿고 사모아 같은 데서 백신 접종 안 시켜서 그 다음에 보니까는 뭐가 이런 그로 인한 질병들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폐증이다.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요.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은 것. 또 하나는 대선 후보 당시에 이제 뉴욕의 그 어떤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코비드에 대한 그런 음모론인데,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이 사람을 추방해버렸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하다가 그런 음모론까지 들려드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해서 그냥 하겠는데요.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음모론을 가장 많이 퍼뜨린 사람 12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코비드 이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이 학대를 당한다면서 누구를 예로 들었냐면 안네 프랭크요. 안네의 일기를 쓴 그 안네 프랭크의 비유를 하면서 홀로코스트의 박해를 피해서 숨은 유대인들보다 더 우리가 힘들다. 코비드 백신을 안 맞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 정도였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코비드 19 백신은 백인과 흑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백신은 중국인과 특정 그 유대인에게는 면역성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특정 유대계와 중국 사람들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백신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또 딱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고 그런 주장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에게 굉장히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괜찮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해가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백인과 흑인에게는. 그리고 중국이 이런 생물 무기를 개발하고 미국도 이런 생물 무기를 개발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DNA도 막 수집한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중국 실험실에서 이게 만들어졌었던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어떠한 이유에서 유출된 게 사실이지만 유대인만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중국인만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이걸 엄청나게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증거도 없죠. 본인도 증거를 제시할 수 없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 밖에는 이 질병통제국이 그 물에 들어가는 그 불소 같은 것도 이것도 모든 미국의 연방에서 다 규제하지 않습니다. 주에서 알아서 하는데 거의가 4분의 3 이상이 불소를 넣죠. 그리고 미네랄 같은 것은 치아를 좀 강하게 보호한다고 해서 넣는데 다 넣게 무슨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을 산업 폐기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거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이 불소라는 게 미국에서 1945년부터 이루어져 소독의 이유로 그래서 이제 추가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나 부작용이 있을 만큼 농도를 넣지를 않고 그래서 합의를 한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이거 다 없애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유도 날우유, 생유죠. 생유도 그러니까 살균되지 않은 거, 저온 살균이죠. 우유는 저온 살균되지 않는 걸 먹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공건강에서 볼 때 무슨 농가에서 자라서 2~3명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공건강에서 볼 때는 대장균이 있으니까 실제로 살모넬라 균도 있고 하니까 이게 알아서 식품의약국 같은 데서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려서 저온 살균을 해서 파는 건데 그러지 않고 로우 밀크를 마셔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조류 독감이 있는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막 유기농,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아요. 살충제, 이러면은 또 얼핏 듣기에 그런 거 없애야 된다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걸 악마화해서는 안 되는 이런 농업에서의 고리가 있고 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그 분야에서 일해보지 않고 학위도 없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특정 근데 처방약값 내리는 거 이런 건 좋은 거죠. 근데 특정 무슨 백신 회사 같은 데는 막 주식값 엄청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은 건강인데 너무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전문가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그런 일을 맡아야지 된다.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오죽하면 가족들이 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그 당시에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도 말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털시 게벌드 43살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나이 많아요.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지명된 사람 가운데서 69살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 했었고 사모아계예요. 하와이에서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로도 나갔고 이라크 의료부대 참전했었고 예비군 그 육군 예비군 중령. 이 사람이 미국의 그 민주당의 예비선거에 나갔다가 당연히 뭐 떨어지죠.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고 그리고는 팍스에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팍스에 출연한 지 한 달 만에 공화당으로 싹 바꿉니다. 한 달 만에. 그리고 마가로 싹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정보계에서는 아무래도 그 털시 게벌드가 러시아 쪽 자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러시아 쪽에 뭐 이거 스파이야? 러시아 쪽을 위해서 이래. 러시아 자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뭐 생물학 무기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이 하고 있다. 심지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서 퍼뜨리고 있는 가짜를 이 톨시 게벌드라는 사람이 앵무새처럼 따라하는데 이런 사람이 국가정보국장에 지명이 됐다는 겁니다. 처음자는 밋 롬니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이 반역적인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면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위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있네요. 꼭두각시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럴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은데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냥 가만히 일단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고의 빨리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는 미국이 막 혼돈 속에 빠지는 거죠. 이미 지금 지명한 사람들이 상원의 인준을 거치기도 전에 미국을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걸 아마 즐기고 있을 겁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러시아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톨시 게벌드라는 이 국가정보국장에 지명된 이 사람은 뭐 여자고요. 내전이 일어났어요. 국가에서. 국민들끼리 싸웁니다. 자국민에게 본인의 반대하는 자국민을 향해서 화학 무기를 쓴 사람입니다. 바세르 알 아사드, 시리아 독재자, 시리아의 대통령. 딱 한번 만나고 오더니 저 사람은 전범이 아니네. 저 사람은 미국의 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이건 공화당 사람들도 민주당 사람들도 다 너무 깜짝 놀랐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국가정보국장이 많은 20여 개의 정보국을 CIA, FBI를 포함해서 다 총괄해서 날마다 대통령에게 정보에 관해서 브리핑을 하는 자리입니다. 보고서를 만드는 자리예요. 그러면 미국뿐만 내부뿐만이 아니라 각 정보국에서도 저렇게 러시아, 시리아, 바세르 알 아사드, 푸틴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정보국장에 있으면 내부에서도 그렇고 동맹국도 미국과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할까요? 이런 점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온 것은 이것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정체성 과학재단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지 되나요? Science of Identity Foundation. 이제 힌두교예요. 그 털시 게벌드가 힌두교인데 힌두교에서도 약간 이제 이단으로 취급을 한다는 그렇다는 그런 하와이에서 원래는 60년대 70년대 많이 있다가 하와이에서 하와이 대학을 다니던 어떤 사람이 버틀러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진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40년 쭉 해오면서 거의 신처럼 존중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하와이에서 털시 게벌드를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시켰고 이제 더 높은 곳으로 향하여 이렇게 내보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힌두교 사교 집단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류 정치에 이제 이런 나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요가하고 채식주의자고 이슬람 엄청 혐오하고 동성애 혐오하고 여성에 대한 혐오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컬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온 사람들이.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 버틀러라는 사람인데 크리스 버틀러라는 사람은 90년대 이후에는 좀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본인들의 이 집단에 대해서 하와이에서 어떤 그 매체들이 하와이 매체들이 이 본토의 매체보다 작겠죠. 하려고 하면은
고소를 해버린답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어 사람들이 사교라고 부르는 그런 곳에는 돈이 또 많이 들어가요. 돈 번 사람들이 뭐 거기에 무슨 그로서리 무슨 연맹이라든가 등등해서 돈을 엄청 이제 많이 집어넣는데, 이 크리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제자들을 쭉 하와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완전히 거의 신처럼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뭐 어떤 정당도 만들었던 적이 있다는 것 같아요. 또 텔레비전 쇼에도 80년대는 많이 출연하다가 지금은 출연하지 않는데, 이 사람을 이 집단에서는 신처럼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모든 말에 절대로 반대해서는 안 되고 그의 가르침에 의문을 가져서도 안 된답니다. 그러면 신에게, 본인들이 믿고 있는 그 힌두교의 신에게 반발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남편도 뉴질랜드에서 엄마가 남편이 뭐 아기였을 때 뭐 신생아였을 때였다고 하던가요. 여기 미국 하와이로 와서 이제 스텝파더를 금방 만났죠. 남편은 그런 뉴질랜드 출신의 마오리족과 사모아족 혈통을 지녀서 같이 종교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연예 잡지 같은 데서는 정치인의 배우자 중에서 제일 잘생긴 인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15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힌두교잖아요. 힌두교를 엄청 감싸고 돌잖아요. 그래서 나렌드라 총리로부터 선물까지도 받은 이런 커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maybe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기독교가 아니면 또 엄청 싫어하잖아요. 힌두교, 게다 대고 사교라고? 컬트라고? 뭐 얘기하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얘기, 털시 게벌드라는 국가정보국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정체성 과학재단, Science of Identity Foundation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늘 제가 조금 대강이라도 말씀드려놨던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입니다.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시사만평부터 보시겠습니다. 법무부죠? Justice Department, 뭐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죠. 뭐 Department of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를 무기화하지 말아라.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죠. 많이 조사를 받았으니까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그리고 또 다른 특별검사 로버트 허라는 한인계 특별검사는 또 바이든 현 대통령도 또 수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나를 수사한다고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기밀 문서에 대해서 무기화하지 마라. 정부의 무기화를 끝내겠어 하면서 본인이 무기를 들고 맷 게이츠라는 플로리다주의 연방 하원 의원을 법무부로 쏘아 보낸다 하는 이런 시사만평입니다. 마가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 시키는 대로 다 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그것도 마약 파티하면서 뭐 여행까지 갔다는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바하마로 같이 막 그룹으로. 그리고 이제 관련자 한 사람은 또 감옥형을 22년형을 언도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선거 자금도 불법으로 썼다는 거, 또 뇌물도 받은.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 사람을 다 피하려고 합니다. 조직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더군요. 워싱턴에서는. 근데 아버지가 뭐 정치인이고 돈 많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하니까 보면은 늘 자신감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다 아니라고 트럼프 당선인과 똑같이 완전히 100% 부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법무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연방 법무부에서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있어도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으면. 그래서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무죄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이니까, 그리고 나서 기소를 하지 않았어도 하원에서 스스로 다들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했거든요. 이 윤리위원회 조사라는 것은, 윤리위원회가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5명, 민주당 5명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과반수여야지 되기 때문에 6명이
투표를 해야지 되는 건데 하원윤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투표를 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딱 법무장관으로 지명이 되니까 사표를 냈어요. 일단 거기에 사표 내면 더 이상 조사도 끝이고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을 발표하는 것도 일단 끝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법무장관 지명자가 됐으니까 연방 상원에서도 하원에서도 이건 다른데 조사 결과를 공개를 해야지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마이크 존슨 공화당의 다수당인 하원 의장이 절대로 이건 공개할 수 없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의 하원 의장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럴 겁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와서 이 사람 뽑아주세요 얘기까지 하고 본인이 하원 의장에 다시 당선이 됐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맷 게이츠 같은 사람을 데리고 있어봤자 200몇 명이잖아요. 하원의원. 골치만 아픈 겁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등등 나가는 게 알튼잎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럴 겁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가요? 너무 가당치도 않은 사람을 물론 연방 법무부에서 FBI에서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야?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다시 하원에서 다수당이 공화당인데 조사를 하고 하겠습니까? 혐의가 있는 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건. 그리고도 공화당에서도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법무장관에 저런 사람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법무장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1차 면역을 주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시간이 없어서 미처 말씀드리지도 못했는데요. 타드 블랑체 불러식으로 읽자면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허쉬머니 케이스 변호를 맡은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을 법무부 부장관으로 지명을 했죠.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맷 게이츠 그래 안 되겠어 하고 이 사람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모르죠. 정말 게이츠를 집어넣고 법무부를 산산조각을 내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항상 맨 앞에 보여드린 시사만평과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9년 전부터 썩은 물을 뽑아내려면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서 뽑아내야지 된다. 아니면 물이 더 썩는다. 맷 게이츠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될 것을 알고 공화당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 지명자입니다. 박스뉴스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박스 앤 프렌즈라는 아침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하는 피트 헤그세스, 44살.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면요. 딱 보니까 법무장관의 이 국방부라는 그 방어한다는 그런 그 부서가 국방부가요. Defense of Trump Department, 트럼프를 방어하는 디파트먼트라고 오른편에 보니까 박스뉴스 채널에 이 피트 헤그세스를 떡하니 갖다 놨죠. 뭐 육군 소령 출신이라고 하고 그것도 뭐 20대 뭐 지금도 방위군 소속돼 있긴 하겠네요. 그러나 이제 10년도 더 팍스에 몸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문신을 보면은 팔뚝이나 가슴에 보면은 뭐 기독교 모토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 백인 민족주의로 읽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라틴어로 뭐 신이 원한다 이렇게 새겨진 것, 이게 이제 십자군 그때의 그거지만 이 자체가 또 가슴에 이 문신 자체가 우파 그룹이 서구 문명과 싸우자 이런 상징이지만 결국은 백인 우월주의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게다 대고 또 하나가 캘리포니아주의 몬트레이 경찰이 2017년도에 성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그때도 기소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척 헤이글 같은 전 그 국방장관이 어제 그 어피니언을, 이거 어디에 쓴 어피니언이든가요?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군에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집어넣는 것은 세계적인 아주 나쁜 결과를 일으킬 겁니다. 우리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 주목할 겁니다. 동맹국에는 미국 군대 수준이 저것밖에 안 돼? 그런 재앙적인 생각을 갖게 할 것이고, 재앙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적대국에는 선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민간인 많잖아. 그리고 뭐 40몇 살 젊은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간인 많죠. 윌리엄 페리. 우리가 그냥 한국 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름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근데 이 사람은요, 공병대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 이제서 뭐 국제 안보 같은 것의 전문가였던 사람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군축연구소. 이런 사람. 그리고 이미 그 장관을 하기 전에 부장관을 지냈었던 사람이고요. 로버트 게이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국방장관. 이 사람은요, 27년 CIA에 몸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중위였고요. 뭐 퍼스트 루터넌트니까 중위겠죠. 정보기관에서 오랜 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애쉬 카터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물리학자고 국방 전문가였으니까. 척 헤이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 국방장관은요, 그 대통령이 민주당이건 아니건 공화당이 출신이 많습니다. 국방부니까 좀 강성이 많고 하니까 공화당 출신이 많습니다. 그 강성을 국무부가 또 이제 누르는 거잖아요. 외교부서니까. 그렇게 해서 이 척 헤이글도, 이 사람도 네브라스카 상원의원이었고 정보관계를 많이 다뤘었고 물론 군 출신이기도 했고요. 이런 경력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리고 워낙에 이게 이제 뭐 290만 명 정도 민간인 군인 다 합쳐서 그 정도 있고 뭐 100몇십만 명이 군인이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이제 또 돈도 워낙에 많은 돈을 다루고 하는데 피트 헤그세스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게다 대고 이제 이렇게 무슨 뭐 성폭행 혐의, 뭐 도끼를 던지다가 프로그램 하다가 도끼 던진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그 나와서 연주하는 무슨 군악대원이 맞고 이것도 뭐 해결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일. 그리고 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군에서 다양성, 포용성, 인종차별 같은 거 막는다. 이런 거 군인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문신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박홍섭 씨께서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때 취임할 때 나이를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크크크.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44살이죠. 오바마가 그 당시에 48살이었었죠. 대통령에 되고 했었을 때. 케네디는 그것보다 더 젊었었지만, 근데 그때 오바마는요, 무슨 팍스 앤 프렌즈 같은 거 진행하면서 도끼를 던져서 누굴 맞게 다치게 한 일도 없었고, 마약하면서 무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법무장관 지명자를 얘기를 합니다. 선거자금 도용으로 수사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40대 말에 대통령이 됐지만 그때도 참 경력이 일천하다고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받은 사람이 97년부터 2004년까지 일리노이 주의 상원의원을 지냈고 연방 상원의원을 3년 하다가 지금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정치 경력 10년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때, 북한이 지금 뭐 핵무기를 어떻게 쓸까 말까 할 때 어떻게 그냥 뭐 프로그램 하면서 도끼를 던져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그랬던 사람이 인종차별적인 그런 언사를 많이 하고 트럼프 계속 남들이 저건 좀 심한데 공화당에서조차 얘기할 때 백인 우월주의자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도 트럼프를 엄청나게 비호했었던 이런 그 사람, 소령 출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뭐 핵과 관련된 것을 대통령에게 자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던 몇몇을 빼고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빼고는 중요한 인물들은 지금 다 도저히 거기에 경력도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나이는요 특히 국방장관에는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온갖 경험이 다 있어야지 되고, 군에 관한 경험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선은 지금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119대 의회에서. 그랬더니 전부 지명자, 한 사람, 이 빨간색 스커트를 입은 사람은 그 톨시 게볼드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다 한 사람씩 가서 저쪽을 보고 절을 하네요. 그래서 힌두교, 그건 또 이슬람이니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프레지던트 당선인이 방향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 방향에 지금 있으니까 저쪽을 보고 절하라는 이런 식의 인선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무장관 얘기 말씀 못 드렸는데요. 더그 버금 노스다코타의 주지사.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억만장자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석 부사장으로도 일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해서 돈 굉장히 많이 벌었고, 벤처 캐피털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공동 창립도 했는데, 트럼프 충성파죠. 예비선거에 나왔다가 바로 트럼프에게 꼬리 내리고 이렇게 갔으니까. 그리고 노스다코타라는 데가요 굉장히 화석연료에 의지하는 주입니다. 오일 생산 미국 내에서 세 번째고, 석탄 생산 7번째고,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기후변화에는 반대하는, 이걸 충실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밖에는 무슨 백악관 대변인 27살, 굉장히 젊죠. 어리죠. 트럼프 캠페인에서도 했고 이랬었던 여성이에요. 그리고 인사 책임자라든가, 또 그 유명한 스티브 청 커뮤니케이션 언론 담당 국장이 되네요. 이건 캠페인 때도 언론 담당 국장이었는데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과장되고 무자비한 어조를 마구 썼으니까 앞으로 백악관의 언론 담당 그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어떻게 일하겠다는 건 알 수 있는데, 그래도 국방장관, 법무장관, 국가정보국장, 보건복지국장 지명자보다는 훨씬 이제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 맨 앞에는 트럼프 당선인인 것 같습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뒤에는 Make Gaza Israel Again. 가자를 다시 이스라엘 손하기 위해. 그 뒤에는 Make Ukraine를 Russia Again. 다시 러시아로 하는. 이제 이런 세계에서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는 벤자민 네탄야후 얼굴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얼굴이죠. 맨 앞에 트럼프가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죠. 상원이 존 툰이라는 사람을 공화당이 상원 대표로, 이건 다수당이잖아요. 상원의 이제 최고는 부통령인 거고 선출을 했습니다. 이 존 툰은 마가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어쩜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비밀 투표였기 때문에. 트럼프는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심각한 마가인 릭 스캇 연방상원 의원이 상원 원내대표가 되길 바랬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비밀 투표였기 때문에 존 툰이 가능해서 지금 대표가 됐어요. 이 사람이 박스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현명한 것 같더군요. 지금 인준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트럼프가 물론 휴회 때 지명할 수도 있다. 존 툰도 가능성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게 다 그냥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오픈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박스에 나와서 다 오픈됐다. 그리고 이 사람이 된 데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53명 가운데서 대표를 뽑는 것, 말하자면 반장 선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인기 투표인 거죠. 저 사람이 되면 편하겠어. 그래서 비밀 투표니까 눈치 안 보고, 어느 정도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여기 상원 의원으로 일을 했고 정말 나이스 가이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정치가 움직이는지, 어떻게 춤을 춰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근데 그걸 바로 팍스와 인터뷰를 할 때 그 스킬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이 됐는데, 네, 뭐든지 열어둡니다. 팍스는 트럼프 쪽으로 또 이제 또다시 붙었죠. 그래서 뭐든지 다 열어두죠. 그 휴회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그런데요, 휴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열흘 정도 있어야지 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요 모두가 다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어야지 됩니다. 원래 그렇진 않거든요. 휴회를 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안 해야지만 휴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이제 이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휴회를 하려면요. 휴회를 할 때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어야지 됩니다. 휴회 때 투표 없이 임명을 대통령이 하려고 한다면 단 한 명도 반대를 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보통은 이제 과반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딱 이 의장의 얘기죠. 제안 자체도 휴회를 해도 됩니까? 제안 자체도 의장이 하고 그때 과반수냐 전체냐를 결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의장이 아니라 의장은 부통령이지만 이 원내 대표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현명하게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노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도 트럼프에게 말하자면 이거 다 이제부터는 오픈 투표잖아요. 트럼프가 지명한 이 사람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다. 할 때에 그 많은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쟤 뭐 어떤 여자와 무슨 관계야. 본인의 그런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런 모든 망신을 다 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이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에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상원으로 이제 공이 넘어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사만평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미국이네요. 팝콘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 제목인 것 같네요. 그린 스크린에 써 있는 게 Crazy Rich Caucasian. Crazy 미친 부자 백인들이라는 건데 이 사람이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rom-com has a bad ending. 로맨틱 코미디가 약자잖아요. rom-com. 로맨틱 코미디가 결국은 나쁜 엔딩으로 끝난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외교적인 거, 국내의 인성 같은 거 모두 이제 다 관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왜 맥 게이츠 그 법무장관 지명자 그때도 같이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서 얘기 이렇게 하다가 일론 머스크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건 비서실장이 보도에 따르면 옆방에 있었는데도 또 다른 비행기 옆방에 있었는데도 또 다른 옆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 모르고 사실은 비서실장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 머스크는 이 맥 게이츠를 강하게 지지하니까요. 그런데 그 로맨틱 코미디는 배드 엔딩이야.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ho knows?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의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팔로우업을 잘 하셔야지 될 그럴 이슈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릴까요? 오늘 길어졌네요. 내일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